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급상승했던 걸까요? 예, 오늘 오전 국내 증시가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연말 국내 증시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중소형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메리츠증권 스몰캡 파트장을 지낸 윤주호 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메리츠증권 스몰캡 파트장 지내셨고, 네. 그런데 이제 퇴사하셔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셨다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름은 엄브렐라 리서치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우산 리서치. 네. 그렇죠. 예, 엄브렐라 리서치. 네, 들으시는 예. 분들이 이제 뭐 예. 나의 우산이 되어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은 저 혼자서 시작하는 회사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인력들을 영입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리서치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증권회사 말고도 많은데요. 네네. 그런 부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큰 리서치 독립법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오늘은 코스피는 조금 숨고르기 들어가는데 코스닥은 아무래도 뭐 언택트 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수로 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실감을 우리가 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일단은 최근에 이제 경기 개선 기대감, 뭐 중국 쪽 PMI도 잘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과 결국엔 그 경기 개선 기대감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 레벨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뭐 10년 전에도 못 봤던 그런 유동성 강세로 이제 사이클이 좀 가고 있어서 사실 섣부르게 뭐 조정이 단기간에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11월 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코스피의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좀 차익 매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횡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이제 외국인의 매수, 대형주 중심으로의 기술주 중심으로의 매수,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사실은 셀트리온 같은 것들은 이제 환매수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를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냥 8%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도 조금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또 조금 또 언택트 주들만 가고 바이오 관련된 뭐 일부 종목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코스닥이 조금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2주 전에 이제 코스닥하고 이제 나스닥하고 괴리율이 한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11월 달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수의 어떤 그 갭은 많이 줄인 상황인데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주로 일단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투자분들 간에 이제 어떤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경쟁 업체가 불이 나고 또 마이크론이 실적 시즌에 얘기를 굉장히 잘하면서 내용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메모리 스팟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차별화된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의 예측보다는 어떤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좀 소외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개인들이 이거 조금 심하다. 이거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인버스나 2배짜리 인버스, 그걸 이제 곱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인버스를 순매수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녹색 줄이 개인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저 파란색인데 이렇게 된다면 개인들이 베팅을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 지수가 이미 올라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곱버스를 사신 선택은 단기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때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버스를 뭐 11월 달에 사셔가지고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손실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들고 버티시는 구간밖에 전략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형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백신 소식에 따라서 여전히 반도체, IT 이런 관련주보다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코스닥 내에서의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도 굉장히 차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기관이 좀 선호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올해 내내 안 좋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모더나와 관련된 뭐 어떤 뉴스가 나올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좀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올해 그렇게 막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참고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네. 어떤 종목을 신규로 편입하실 때 지금 이제 주가들이 웬만한만큼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뭔가 편입할 때 올해 내에 많이 올랐는지 여부가 굉장히 지금 퍼포먼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내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AK 홀딩스 3년 동안 쭉 빠졌습니다. 네. 예, AK 홀딩스 한번 보여드리면 AK 홀딩스는 AK 플라자를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주항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경 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종목들이 코로나의 피해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AK 홀딩스 지금 우리 윤주호 CEO께서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좀 빠진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보면 AK 홀딩스 요거 참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제 생각일 뿐이고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강세였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강세이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자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의 팹 11이 대만에서 정전 사태가 나서 지금 유지 보수 등으로 조금 아무래도 수급의 이슈가 좀 크게 생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대형주는 잘 가는데요. 부품사나 장비사들의 경우 그 굉장히 좀 심심합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사실 그 세트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반도체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건데요. 네.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완성품을 팔아서 이제 이익을 내는 회사와 반도체 이런 완성품 회사가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보는 뭐 장비 회사나 아니면 뭐 부품 소재 부품 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이미 삼성전자의 내년도 투자 가이던스가 상향된다는 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올랐었죠. 흔히 알고 계시는 원익 IPS, 테스, PSK 이런 장비주들이 이미 신고가를 진행한 상황에서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이제 디램 스팟 가격이 이제 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낸드는 내년 1분기까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디램 스팟 가격이 올랐을 때 이 디램 익스포저가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튀면서 전자도 디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약간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디램 가격이 먼저 오른 다음에 원래 장비주가 오르는 게 정석적인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먼저 투자 발표를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장비주가 먼저 오른 상태에서 디램 가격이 나중에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장비주보다는 당연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트 업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동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갭 메우기가 끝난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호하냐고 하면 뭐 덜 오른 오히려 장비주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눈에 네네. 보이는 것들이 주가의 캐탈리스트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바꾸지 마시고요. 네, 그 반도체 세트, 소위 말해서 반도체 대형주의 차트가 이제 하늘색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는 이제 고동색,
브라운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군요. 예. 그러고 보면 좀 네네. 길게 보면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애매하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가운데서 반도체보다는 사실은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스마트폰 부품주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주를 지금 조금 주시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반도체 대비해서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내내 소외를 좀 많이 받았고요. 연초에 뭐 폴더블 잠깐 이슈 나와서 반짝거리다가 바로 빠졌던 이유가 연초에 올해 폴더블 600만 대 판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실제로 셀스로는 한 300만 대, 실제 판매량은 한 300만 대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내년도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폴더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화웨이의 중저가 라인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되면서 네. 요거를 이제 내년에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는 반도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면 내년도에는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를 많이 연말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뭐 지금부터 막 많이 사서 내년까지 투자하자 이런 스킨보다는 지금부터 관심을 두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관련주 중에 대장이었는데 네네. 오늘 폴더블 얘기가 좀 나왔죠. 내년도 세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폴더블 갤럭시 폴드 3, 네네. 그다음에 갤럭시 플립 2, 그다음에 네네. 저가형 모델 하나. 내년 하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 2분기부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주가의 저점은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H바텍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가운데서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 말고 특별히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이제 해소되면서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영국에서.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소형주 하나를 소개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연중 내내 쩔었던 종목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네. 이제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다가 2015년도 이후부터는 좀 힘들게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요즘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엊그저께 좀 정부에서 좀 발표가 하나 났는데 21년도부터 미술품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맞아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제 양독 차익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네.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제 세율이 20%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올해까지는 이제 사업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서 네. 최고 세율이 42%에서 그러니까 세율이 42%에서 20%로 줄어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줄어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술품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첫 번째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커머니티 가격도 오르면서 자산 인플레가 나오고 있는데 뭐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미술품도 역시 가격 상승 효과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이 3천만 원에서 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저가형 미술품들도 굉장히 트레이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술품 시장이 다시 부각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건 뭐 제가 100%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홍콩에 있을 때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에서 높으신 분들이 보너스를 받을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미술품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윤주호 전 메리트 스몰캡 파트장, 그다음에 새로 세우신 회사가 엄브렐라 리서치 네. 대표의 윤주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